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합니다. 매주 토요일 2부는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끝까지 토론해보는 끝장토론 각설하고로 꾸며드리고 있죠. 자, 각설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네, 끝장토론 각설하고 책임져 주시는 두 분,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변호사, 민주당 대변인 지내신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공통 질문으로 출발합니다. 윤기찬 변호사부터. 이번 주에 뜬 인물 누굽니까? 전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을 뜬 인물로. 떴다는 의미가 이제 뭐 스포트라이트 받았다는 의미로. 예. 네. 요즘 말씀을 좀 사안별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을 보면 어쨌든 본인이 해왔던 것과 또 일치하지 않는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국민 통합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갸웃하게 하는 이런 발언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 예컨대 뭐 그 청와대 이전과 관련돼서도 본인 쭉 추진해 오셨던 거예요. 근데 못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청와대 개방에 대해서는 또 뭐 성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완전 개방인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는 또 평가자로 하신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글쎄 그러니까 현 대통령께서 다음 대통령에 대해서 덕담을 하셔야 되는 입장인데, 예. 이것을 개입하는 게 맞는지 하는 거하고,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좀 찬성하는 듯한 발언도 하셨단 말이죠. 국회의장 합의안에 대해서. 그렇죠. 예. 이런 말씀들을 보면, 그러니까 권위주의라고는 평가하기 어려워도 편의주의 대통령이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그때그때 그 편의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뜬 인물이 아니라 진 인물로. 그러니까요. 저도 그 말 하려고 그랬어요. 뜬 인물이 아니라 진 인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더 코멘트 하실래요? 아니 뭐 특별히 할 얘기는 없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원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막 솔직한 얘기를 막 하거나 언론에 뭐 이러는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뭐 마지막이니까 예.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얘기 했던 거 아닌가.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했어요. 뭐 문재인 대통령 지켜야 된다 그랬더니 그거 다 선거용입니다. 이런 거 보면 이제 본인이 앞으로 정치는 별로 관여 안 하고 싶다. 더 이상 나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는 앞으로 안 하실 생각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인 게,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정치를 계속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영향력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이제 방어적인 측면에서의 세력은 좀 갖고 가고 싶다. 이게 이제 국민의 힘과의 관계를 떠나서 당내에서도 이재명 그 전 후보와의 어떤 그 세력 다툼이라고 뭐 해도 하여튼 약간의 본인 세력들 내지 본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방어용 어느 정도 세력화를 갖고 가겠다라는 저는 의지의 편이다, 이런 말씀 많은 정치 것들이. 현안에 대해 언급하는 게. 그렇죠. 그러면서 상당히 본인 지지층에 대해서는 이제 결집을 시도하고, 예. 이것이 당내에서도 노림수가 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내 경선이나 이런 데도 영향력을 그렇죠. 미치고. 왜냐하면 무너지고 있잖아요. 차기 당권에도. 친문의 어떤 세력들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그때부터 부쩍 말씀이 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 대통령을 치면서 사실은 현 대통령과 전 대통령의 이 각을 세우지만 실제 노림수는 당내 세력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정치를 계속 관여하고 싶어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계속 그러왔거든요. 나는 잊혀지고 싶다. 양산 내려가서 농사지면서 살겠다. 원래 그분 성향상 보면 그럴 뿐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떤 뭔가를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나 여기까지니까 나머지는 당신들이 열심히 알아서 해라. 저는 그런 메시지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현근택 변호사는 금주에 뜬 인물. 김동연 후보를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 이길 걸로 봤는데 과반 넘을까 말까가 관심이 있는데 0.67%로. 그러니까 결선 투표 없이 그냥 그렇죠. 1차에서. 왜냐하면 결선 투표를 했을 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머지 세 후보가 연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팽팽히 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50.67. 이게 소수점에서 올라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약간 선거 운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 후보에 대한.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이 왔을 때는 아마 중도 싸움이 치열할 거다. 그리고
뭐 경제 전문가로서 이제 그걸 따지게 돼 있는데 김은혜 후보는 그렇죠. 상대적으로 김은혜 후보는 그거에 비하면 사실은 대선 후보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민심에서는 지고 당심에서 이겨서 올라온 후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도 아마 뭐 앞서는 것도 있고 뒤서는 것도 있지만 예. 민주당 입장에서 유리한 구도로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일단 당내 경선에서도 운이 있는 거고 사실은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상대 후보는 고를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상대 후보가 예를 들어서 좀 본인에 비해서 좀 색깔이 다르거나 예. 구도가 서는 구도.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끼리 했을 때는 사실은 김동연 후보가 유승민 전 의원보다 반드시 앞선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김동연 이랬을 때는 국민들이 보기엔 김동연 그래도 부총리 했고 대선 후보 나왔으니까 나쁘지 않냐, 좀 괜찮지 않냐 이렇게 볼 것 같아서 어쨌든 운이 있다. 희연 변호사는 김은혜 후보를 아주 쉽게 보네요. 아니, 근데 일반적인 평이에요. 이제 사실은 이제 왜냐하면 저희가 대선에서도 경기도에서 5.3%를 졌기 때문에 그 윤심이 실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은혜 후보 입장에서 보면 5.3%의 그 갭을 메꿀 수 있겠느냐라는 평이 있는데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후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지도는 있는데 미지의 후보예요. 그러니까 뭔가 알려져 있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는 후보. 예를 들면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선거를 통해서 다 알죠. 장단점에 대해서 잘 아는데 예. 김은혜 후보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인지도는 높은데 실제 그 후보에 대해서 잘 평가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김동연 후보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좀 막막한 후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은혜 후보가 프레임 짝이 좋은 게요. 뭐냐면 이분이 정치 데뷔를 이명박 때 대변인으로 했어요. 청와대 대변인. 맞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리인이다. 1번. 근데 2번은 물론 이제 지금은 뭐 윤석열 대변인 왔지만 그러고 나서는 이제 KT에 낙하산으로 갔거든요. 상임 임원급으로. 낙하산 인사했다. 그리고 쉽게 그 다음에 또 김동연 후보랑 프레임이 되는 게 이분은 굉장히 돈이 많아요. 재산도 많고. 근데 김동연 후보는 아시다시피 약간 흑수저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선거 구도 짜기도 괜찮은 구도다. 현 변호사는 거의 김동연 캠프의 전략가처럼. 아니 그건 아닌데 이게 눈에 딱 보이는 거죠. 맞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낙하산이라는 표현 하셨는데 우리 김동연 후보님 경우에도 저도 좋아해요. 그런데 그분도 아주대총장 낙하산 아닌가 이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관에 있다가 어떤 다른 데 갈 때는 뭐 그런 의미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구도보다는 김동연 후보의 경우는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했던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예. 그러니까 정책적 뭐 말씀은 이제 본인 반대했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그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런 한계를 어떻게 넘으실 것인가에 대한 고민. 김은혜 후보의 경우에도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정책적 한계에 대한 고민. 저는 이 부분에서 승패가 갈린다고 봅니다. 뭐 지방선거 거의 이제 공천 마무리 단계라서 가장 흥미있는 지역이 어디냐 뭐 이 얘기 좀 이따가 하려고 했는데 뭐 벌써 여기서부터 경기도다라고 나왔네요. 그렇죠. 경기도죠. 당연히 뭐 경기도일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뭐 여야 할 것 없이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충 선거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두 분 얘기에 다 나오네요. 다 지금. 나온 거죠. 구도가 이게 사실은 지금 뭐 김동연 총리가 뭐 총장 뭐 낙하산이라고 그러는데요. 부총리 하던 분이 대학 총장 가는 것과 그것도 뭐 대학에서 아마 원했을지도 있고 그건 잘 모르지만 청와대 대변인 하다 공기업 가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보통 우리가 청와대에 있다가 공기업 가는 경우 많거든요. 우리 지금 저 당선인 측에서도 왜 막판에 이렇게 많이 뭐 낙하산 많이 보내냐 다 청와대에 문제 있던 분들이거든요.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청와대에 있다가 공기업 가는 분들인데 딱 전형적인 케이스죠. 그리고 이명박 지금 뭐 사면 논란이 있지만 지금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 다 결국은 MB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냐.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눈여겨 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어느 때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저도 꼭 옳다고 보지는 않는 것이 그러니까 현 정부도 다 노무현 때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또 김대중 때 사람들이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능력 있으면 또 쓰는 것이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 어떤 경력을 가졌느냐에 대한 평보다는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것 갖고 사람을 평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거의 경기도지사 지금 각 캠프 대변인 토론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언급 방금 하신 김에 부처님 오신 날에 사면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전에는 뭐 이명박 대통령과 다르다. 경우가 다르다 이랬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다르다 그랬죠. 엊그제 말할 때는 반대한 사람도 있지만 찬성하는 사람도 많다 이랬거든요. 표현이 좀 달라졌어요. 그렇죠.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도 아니고 찬성하는 사람도 많다. 근데 실제 여론조사는 반대가 훨씬 많아요. 찬성보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뭐 찬성 반대가 팽팽하다 이것도 아니라 반대하는 찬성하는 사람도 많다. 저는 약간 그래도 고민하고 계신 거 아닌가. 조금 약간 그래도 긍정적으로 기운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대상이 이명박 전 대통령 한 명뿐이 아니라 거론되는 게 이재용 부회장, 또 김경수 전 지사, 정경심 교수 이렇게까지 거론되거든요. 저는 뭐 사면이라는 게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뭐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뭐 저는 하셔도 된다. 본인이 판단하는 거고 어쨌든 이재명 제가 언급한 4명이 다 고민 대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 아마 뭐 기업인들 다른 분들도 또 있거든요. 있어서 왜냐하면 뭐 하필이면 또 5월 8일 전날이고 그리고 또 뭐 욕은 먹겠지만 어쨌든 국민 통합이라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아마 좀 모든 분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의 시각은 어때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 시각은 정확히 제가 알기는 어렵고 다양한 시각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만약에 사면권을 행사하신다 그러면 통합을 위해서 하신다 그러면 이번에는 보수 측 인사를 하시고 다음 대통령이 오면 진보 측 인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전 이러면 정말 멋있는 사면권 행사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사실 신병은 지금 풀려져 있잖아요. 거의 끝나 있는데 그러니까 기업 활동하는데 약간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감독의 기능이 있어요. 법무부에.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갈 때 다 허락받고 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해주자라는 측면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제 현 정부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매듭을 풀자 이런 정치적인 통합 의미가 있어요. 나머지 김경수 지사는 근데 이건 다음 정부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현 정부에서 선거 관련된 범죄라서 대통령의 당선과 연관돼 있단 말이죠. 그 현 문재인 대통령이.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사면의 필요성은 대통령이 판단하시는 거지만 다음 대통령이 고민하시는 게 맞다. 저는 그러면 그때 또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 사면을 하시면 저는 뭐 거기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재미있는 게요. 지금 당선인 측이나 보면 꼭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스크 벗는 거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우리 당신들에. 아니 예를 들어서 사면이 그때 하겠어요? 그거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국민의힘 쪽 사람들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니까 해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일단 정치인이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또 심지어는 뭐 자범이고 뭐 얘기하는데 할 때는 그냥 어찌 보면 양쪽을 진영 가리지 말고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뭐 이래저래 뭐 그러니까 해줘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좀 옹색하다. 이렇게 아니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저는 다음 이러자는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는 맞죠. 지금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보수 쪽을 하고 다음 대통령이 진보 쪽이 고민하고 저는 이러면은 상당히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린 알겠습니다. 거예요. 참 임기가 5월 9일 마지막인데 5월 8일이 마침 또 이래서 그렇죠. 아주 네. 참 공교로워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금주의 진인물 윤기찬 변호사. 저는 이재명 전 그 후보 왜요? 최근에 다시 저희가 잊혀졌었는데 대장동 관련해서 공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 녹취 파일 정영학 회계사가 했던 그 녹음 파일이 재생되고 있거든요. 증거 조사의 방법입니다. 거기서 남욱 변호사가 2012년경에 이제 그런 말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보면 이재명 전 지사와 그 유동규 씨 등이 이것을 각본을 짰다. 이런 말이 최근에 이제 기사화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향후에 전개될지와 관련돼서 마치 이제 정치보복 프레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뭐 수사를 해야 된다는 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오히려 뇌관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듭니다. 네. 언급하실래요? 아니 제가 보니까 아마 그 지금 김은혜 후보나 이쪽에서는 어쨌든 이 대장동을 선거로 끌고 들고 싶은 것 같아요. 저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게 하나도 궁금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이슈가 아니잖아요. 약간 이제 죽은 이슈인데 뭐 대장동으로 근데 제가 보기에 대장동은 대선 이슈이기 때문에 뭐 김은혜 후보나 아니면 국민의힘이 어떻게든 이거를 알겠습니다. 끌고 가고 싶은 생각은 알겠는데 이슈는 안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 그 전 후보 언급하신 김에 지금 이번 보궐선거에 나가느냐 분당이냐 인천 계양이냐 뭐 이러고 뭐 이준석 저 대표 같은 경우는 분당에 자신 없으니까 인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면 그거 네. 있던데 그건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일단 나온다는 생각이 있어야 일단 뭐 어디로 가냐 문제인데 저는 아마 개인적으로는 안 나오시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좀 이르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또 분당 갑은 뭐 본인 일단 뭐 사시는데 사실 냉정히 따지면 을입니다. 을지역인데 어쨌든 뭐 갑이나 을이나 분당이기 때문에 있는데 뭐 분당과 계양을 또 선택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모양이. 그래서 제가 보기엔 오히려 이번에 등판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예.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든 좀 끌어들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야 또 안철수 후보가 나가는 명분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제 같은 지역구란 말이에요. 거기 있으니까 노원에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좀 딴 데 좀 가시라 이러는 것 같고 또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당 안팎 안에도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본인이 곤란한 상황이라 아마 당대표의 가장 큰 권한은 공천권이에요. 특히 예. 보궐선거는 거의 전략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거든요. 본인이 어쨌든 당대표로서의 권위 같은 거를 좀 세우고 싶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나가고 싶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안철수 후보는 안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나가라고 하는데 안철수 후보는 안 나갈 거거든요. 제 생각에도. 그러면 거기에 또 거물급이 상대적으로 거기에 맞는 볼륨 있는 사람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나가고 싶은 본인이 분당에. 네,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아마 이재명 지사께서는 개항으로 가실 거예요. 요즘에 줄곧 우리 윤 변호사는 개항으로 나갈 저는 거라고. 이것은 생존이기 때문에 예,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명분을 어떤 걸 삼으실지는 그건 추후에 고민하시는 거고 일단은 무조건 아마 출마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떨어지면 정치적 생명이 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마 개항을 하시죠. 이준석 대표의 분당 출마설까지 이제 또 등장을 했어요. 저 욕먹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근데 이준석 대표가 맨날 그랬거든요. 자기는 끝까지 지킨다 노원에서. 노원에서 자기가 되면 아주 그냥 확 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명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명분이 필요하죠. 네. 자, 우리 현근택 변호사는 금주의 진인물. 저는 권성동 의원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핵관에서 약간 멀관으로 왜냐하면 본인이 사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아니 다 합의하고 그다음에 의총 가서 취임 받고 와서 또 사인해서 사진 찍고 뭐라 그랬냐면 의장님 되게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가서는 또 박수 쳤거든요. 언론에 가서는 언론에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의장님 조정안 제가 다 불러드는 대로 딱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조정안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불러주는 대로 만들었다라고까지 했는데 주말 한 이틀 사이에 갑자기 여기저기서 뭐 항의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이제 막 검수완 박 절대 안 됩니다. 막 피켓 들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얼굴이 참 두꺼우시다 이분이. 이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다 주도하고 잘하고 내가 다 불러준 대로 한 건데 갑자기 그 법 한다 그러니까 막 필리버스터 1순위로 또 나셨어가지고. 응? 그래서 이게 멘탈이 장난이 아니다 이분이. 근데 제가 보기에 이번에 아마 핵관에서는 좀 벌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죠. 본인 스스로 인정했어요. 판단 미스였다고. 판단 미스였다라고 사과를 했죠. 그 당시에 의총이 말이 의총이 이제 110명 중에 40명 참석하는 의총이라서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다소 일단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내가 뭐가 잘못됐다라고 했으면 오히려 비판을 받았을 텐데 내가 잘못했다. 판단은 미스했다. 그걸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이 정책 책임을 져야 되지만 오히려 본인이 사인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밀고 가는 것보다는 국민적 이익을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 드랍하는 것이 오히려 추후에는 더 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일부 시간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랑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니 의총까지 다 통과시켜 놓고 한동훈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가 이준석 대표랑 통화해가지고 문제 있다고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한마디 하고 이러니까 갑자기 이게 뒤집은 거 아니냐. 이야말로 취임도 하기 전에 오더 정치하는 거 아니냐라고 표현하던데 그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긴 했어요. 근데 그거는 저도 비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내 의견 수렴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고. 부족했다. 추후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후보자와 통화했다고 하면서 그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그럼 여러 군데 물어봤겠죠. 한동훈 후보자하고만 통화했겠습니까? 법률 전문가니까 물어봤을 텐데. 근데 유독 한동훈 후보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아주 극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안 된다. 이거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 군데에서 아마 향후 그 이후에 의견이 왔을 거예요. 그런 의견을 종합해서 내린 결과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의총 40명밖에 참가 안 했다는데 의총할 때요. 중요할 때는 많이 참가하는데 평소에 많이 안 옵니다. 근데 그냥 박수치고 통과한 거예요. 의견이 없던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예를 들어서 전혀 새로운 얘기다. 없던 얘기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한 20년 된 얘기고 재작년 공수처법 할 때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인데 주말 사이 이틀 만에 바꿨다. 근데 한동훈이 당대표한테 통화하고 또 윤석열 당선인도 좀 안 좋다더라. 그러니까 확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아니 지금 그래도 공당인데 사당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절차를 거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꿔버리면 앞으로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저는 이게 공당이 아니라 완전히 사당, 윤석열 사당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근데 오히려 이런 국내심의 모습이 저는 민주적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합의를 번복한 거는 그거 잘못된 것이지만 잘못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수기를 거쳤더니 야 이런 의견이 또 나오더라. 그럼 반영해서 그거를 파기하는 정도는 예. 해야 되는 것인데 변호사님 20년 된 얘기 맞죠. 맞는데 해보니까 지난 우리가 1년간 해봤잖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사의 수사권을 뺏어서 경찰에 주고 종결권을 줘봤어요. 그랬더니 국민이 이런 피해를 보더라. 그러면은 그 이후에 정치권은 그런 결과를 갖고 입법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가고 있는 거죠. 그것을 20년 된 것을 지금 20일 만에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20일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틀인데. 자, 이런 모습들이 왜 저렇게 하느냐에 대한 국민적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는 논리를 좀 주고 있지 못해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다시 의총했는지 모르겠어요. 묻는데 왜냐하면 수기다 그러면 최소한 의총을 해야 되는데 의총은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의총하고 그다음에 주말에 안 좋아지니까 최고위에서 이준석 대표가 재검토 그러면서 쫙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럼 최소한 뭐 의총했나요? 저 기억이 잘 없어요. 아니 공개에. 저는 저 내부적 절차에서 분명히 우리가 합의 파기한 것도 잘못됐다고 봐요. 이건 문제. 그러나 내용상 그렇죠. 법안이 문제가 있으면 합의고 뭐고 제가 볼 때는 이 합의 국회 합의를 그렇게 존중할 거면 지난번에 왜 다 합의 없이 다 해오셨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명분이 그거잖아요. 이건 좋은 법안이고 이건 해야 된다는 명분을 갖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오신 거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아니 내용이 엉망인데 합의를 우선시해서 이걸 문제 삼는 것 또한 이전 행태하고 또 안 맞는 거거든요. 현 변호사도 이제 절차 얘기는 많이 하셨으니까 네. 내용에 대해서 윤 변호사가 강하게 지금 비판한 거에 대한 뭐 내용 얘기야 이거 뭐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요. 뭐 오래된 얘기인데 근데 이제 저는 계속 그거죠. 만약에 당내에서 의총한 다음에 당내 어떤 의원이 이거 문제 있습니다. 우리 의총을 다시 합시다. 재논의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한동훈 후보자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고 저지해야 된다 그러고 윤석열 당선인도 뭔가 좀 뭐 헌법 어쩐지 얘기하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바뀐 게 아닌가 그 부분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할 수 있죠. 합의했다 파기한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게 밑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아니면 의원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오더가 내려온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모양새를 취한 거는 이준석 대표가 잘못했어요. 실수를 했는데 예. 실제는 한동훈 후보자하고만 통화한 게 아니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겠죠. 거기에 윤석열 당선인의 오더다. 이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뭐 근거가 없는 걸로 보이고 윤석열 당선인은 어떤 의견을 냈을 수는 있겠죠. 내부적으로.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더가 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 저부터도 반대 의견을 냈던 것이고 또 다양한 분들이 아주 강하게 반대를 했어요. 이 부분은 왜 당신 월권이다 이거. 왜 이렇게 합의하고 왔냐라고 분명히 합의 파기 정도가 불가피한 이런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그 얘기는 반복되니까 그 정도 하고요. 오늘 오후 4시 본회의 통과는 네. 뭐 지금으로서는 거의 기정사실인 거죠? 그러겠죠. 뭐 큰 변수는 없어 보입니다. 뭐 다른 네. 변수가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사실은 이제 통과되고 이제 또 필리버스터 되겠죠. 그러면은 이 형사소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네, 네, 시작이 그럼 되고. 또 12시에 끝나고. 네. 끝나고 이게 이제 처음에 저는 박병석 의장님의 좀 아쉬움이 있는 게 처음에 할 때 그때 회기 단축권을 먼저 상정을 했던 거예요. 맞아요. 아니 어떻게 임시회기를 필리버스터는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회기를 단축을 해버려요. 필리버스터가 6시간뿐이 안 되게끔. 살라미 전술이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또 이런 전술을 쓰는 거는 너무 나갔다. 살라미는 앞으로 회기를 여는 건 여는 거지만 있는 회기를 단축해가지고 끝내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어쨌든 박병석 의장님께 기대하는 것 이외에는 지금 사후 통제 예를 들면 뭐 헌재가 어떻게 한다거나 나중에 법원이 어떻게 하는 거 이외에는 이제 사전 통제는 사실상 무능력 불가능하죠. 상태가 돼 있어요. 국민 투표는 뭐 국민의힘과 또 장제원 실장 등등이 말은 하지만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법 개정을 어떻게 해요? 아니 공직선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공직선거법 이 국민투표법의 일부 조항이 예를 들면은 재외 국민의 경우에는 고소 신고가 돼 있는 경우에 한해서 투표권을 준다라는 조항이 이제 위헌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가 법이 없어진 게 아니고 해당 문구만 위헌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보면 저희가 그 구계자 투표라 그래서 선관위 홈페이지나 아니면 이메일이나 서신으로 신고만 하면 돼 하겠다라고.
그러면 투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 개정 없이도 국민투표 저는 준용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선관위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좀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선관위가 그걸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국민투표라는 게요. 이런 겁니다.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같은 경우는 엄격히 해야 돼요. 예.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이거는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가 아니고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통과된 검찰청법을 국민투표에 붙여서 폐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거는. 의사를 묻자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여론조사용 국민투표예요. 예. 근데 왜 그렇게 엄격하게 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윤기찬 변호사님이 제가 아주 존경하는 법조인인데 법률 해석을 이렇게 해도 되나 싶어요.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은 선거,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선거 뽑을 때 적용되는 거예요. 국민투표법은 두 가지죠. 마찬가지로 헌법 개정이나 헌법 72조에 나오는 외교통일, 국방, 기타 국가 안위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건 국민투표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어떻게 공직선거법을 국민투표하는데 적용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준용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럼 국민투표법을 따로 들 필요가 없죠. 그냥 준용해서 다 써버리죠. 그래서 예를 예컨대 이제 그런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부에서 얘기하는 검찰청법 폐기안을 올려가지고 여기서 통과되면 폐기된다. 그럼 이제 변호사님 말씀처럼 엄격하게 해야 돼요. 예. 근데 이것은 이제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왜 그걸 안 해야 되는지. 예컨대 재외국외자 국민의 경우에 그 위헌한 것은 그 사람의 투표권을 좀 더 보장해 주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 최대한 보장해서 하면 헌법 불합치 취지에도 맞고 별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아니 국민의힘에 그렇게 법조인들이 많고 권성동 당대뿐만 아니라 뭐 검찰 출신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 국민투표 얘기할 때 국민투표법이 지금 헌법 불합치로 개정 안 됐다는 것도 안 찾아봤나 봐요. 저는 솔직히 안 찾아볼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안 찾아보진 않았겠죠. 그렇게 생각하죠. 성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데 아니 그 많은 법조인들 그 많은 왜냐면 거기 뭐 대변이나 이런 분들도 다 변호사들이고 다 쟁쟁하신 분들인데 예. 그것도 검토 안 해보나 하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들어요. 안 해본 것 같은. 근데 이제 여론조사의 버금가 이건 실증적 여론조사죠. 그러니까 이제 표본을 빼서 하자는 게 아니고 아예 전체를 한번 의사를 묻자는 거라서 저는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한테도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해봤는데 이렇게 그렇죠. 나오더라 그러면 엄청난 부담스러운 건데 이걸 한번 국민에게 여쭤보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직을 걸면 돼. 에이 그거. 예전에 오세훈 걸라고요? 시장도 한번 걸었잖아요. 걸어서 투표했잖아요. 지금 이제 국민투표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 게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 통과까지 이루어지는 요 일련의 정치적 과정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어떨 것이냐. 뭐 단적으로 지방선거에서 당장 국민의힘 쪽이 오히려 유리하게 가느냐 반대로 민주당 쪽이 유리하게 가느냐. 뭐 이거에 대한 서로의 어떤 그 판단 차이 같은 게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또 하나는 이제 국민께 그 주의를 환기시키는 측면도 있어요. 이 법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리 설명을 하고 그래도 이게 잘 관심이 없거나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투표에 부의되는 순간 그걸 꼼꼼히 쳐다보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여론이 이제 구체화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윤기찬 변호사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건 국민들에게 알리면 알릴수록 비판하는 국민이 많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아니 당초에 사실 이거를 민주당은 조금 무리가 있었어요. 사보임도 하고 뭐 무소속으로 바꾸고 이러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국민의힘이 합의 파기하면서 어찌 보면 민주당 살려준 셈이에요. 네, 왜냐하면 물론 뭐 이거에 국면이 대해서 바뀌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리 뭐 문제가 있다 뭐라 하더라도 이틀 만에 싹 바꿔서 또 어찌 보면 바뀌는 과정도 중요한데 누가 봐도 오도 정치인 것 같고 보이면 국민의힘이 뭐 그렇지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내용이 정당해도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저는 국민의힘 실점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지방선거에 뭐 유리한 게 불리한 게 아니다. 악재가 아니다. 네.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이미 국면 자체가 민주당이 오르냐 국민의힘이 오르냐 누구 책임이냐 이런 건 넘어섰어요. 이게 이제 국면이 정치권 대 국민으로 바뀐 거죠. 이게 선거범죄를 빼고 거기서 대형 참사 빼고 뭐 부패와 경제만 넣고 왜 그렇게 하느냐에 대해서 그러다 선거는 들어갔어요. 또 연말까지는. 예. 경제 이제 국회 선거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권 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너네들은 수사를 막는 거 아니냐라고 정치권 전체가 타겟이 됐다는 것이죠. 이게 민주당이 오르냐 국민의힘이 오르냐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권성동 의원도 무릅쓰고 파기를 한 것인데 국민적 관점에서 보면 당신들끼리 거기서 뭐 당신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논의하는 거구나라는 국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이 법에 대해서요. 어떤 법안이 생길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도 뭐 간호사법 얘기하지만 간호사법 만든다 그러면 의사단체에서 반대하고 간호사 찬성하고 이렇게 가거든요. 예. 법안을 만들 때 찬성 반대를 누가 강력하게 하는가를 보면 돼요.
거기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에요. 검찰이 제일 강력하게 그렇죠. 반대하죠. 검찰이 이해관계가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뭐 윤석열 당선인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처럼 뭐 국민들이 반대하고 아니면 특정 어떤 예를 들어 피해자들이 반대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목소리 내겠죠. 제가 보기에는 검찰. 그러니까 지금 뭐 한동훈 저 후보자는 뭐 국민들이 뭐 피해가 심각하다 그러는데 예. 국민이 아니에요. 검찰. 검찰이 피해가 심각하니까 당연하죠. 검찰만 반대한다. 많은 아니지만 어쨌든 검찰이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죠. 그러면 그런 논리도 성립되는 거네요. 지금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는 민주당은 이 법을 통해서 가장 이익을 보는 집단이네요. 거기다 검찰은 수사를 하려는 자와 수사를 막으려는 자의 싸움으로 볼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아니 정당이라는 거는 국민의힘도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면 법을 만들지 분리를 해서 만들지 않잖아요. 제 말은 국회 빼고 어느 사람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강력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뭐 국면이 이제 본회의 통과만 딱 앞둔 그런 시점이라 그런지 뭐 법조항 하나하나에 대한 토론보다는 정치적 의미 또 정치적 뭐 찬반의 어떤 그 분포 이런 얘기를 결국 가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이건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합시다. 1시 31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정관용 1사본부 토요일 2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듣고 계신데요. 잠깐 교통정보 알아보고 후반부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연등회 행사와 집회로 오늘 도심 곳곳에서 차량 통행이 통제되는 곳이 많습니다. 조금 전 1시부터 종로 흥인지문과